안녕하세요. XIP 팩토리입니다. 어젯밤에 좋은 소식이 떴어요. 상당히 중대한 소식 중에 하나인데,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소식 내용을 같이 살펴본 뒤에, 이제 이 소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소식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제 안내된 소식이 어제 밤이었죠. 갑작스럽게 엑스라피드의 거래소가 3개의 파트너로 추가가 된다 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타이틀 그대로 이제 엑스라피드 사용을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XIP를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3개가 추가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3개는 하나는 비트렉스, 또 하나는 이제 코인스인가요? 코인스 PH 보이시는 거? 네. 이게 추가가 되고요. 한 군데 어딨죠? 이름이 안 보이네. 한 군데 어디였죠? 빗소. 멕시코에 있는 빗소죠? 여기 옆에 있었는데 제가 못 보고 있었네요. 네, 빗소죠. 자,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리면은, 그동안에 제가 엑스라피드 관련돼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실제로 여기 예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엑스라피드 이용해서 페이먼트 플로우가 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인데, 지금 예제는 USA, 미국에서 멕시코입니다. 예제고, 1번은, 요거 그냥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마침 그림 올려주신 분이 있어갖고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근데 필리핀이네요, 받는 쪽이. 자,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 텐데, 받는 쪽은 필리핀을 할 거예요. 멕시코에서 필리핀으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어 약자로 표현할 때 FI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FI. 왜냐면 Financial Institution 해갖고 그 약자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단어. FI라고 표현 많이 하고 복수를 표현할 때는 FIS라고 해요. 간혹 보면 이런 식으로 FI 또는 FIS라고 적어놓은 때가 있는데, 금융기관을 명칭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보내려고 해요. 당연히 멕시코의 화폐는 페소니까. 근데 필리핀도 페소로 쓰나요? PHP? 근데 아까 공지는 그렇게 써있었는데, 제가 필리핀 법정화폐는 그 단위가 뭔지, 이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추상적으로 그냥 부를게요. 자, 아무튼 멕시코의 법정화폐를 일로 넘기게 되겠죠. 송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엑스라피드 그 소식에 안내되어 있는 거는 얘가 여기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카운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기 보이다시피 멕시코 법정화폐를 XIP로 바꿔내요. 바꿔내면은 이거를 XIP 레저상에서 이거 코인스 PH, 코인스 필리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에 있는 주소로 보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엑스라피드가 빠를 수가 있을까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 XIP 레저상에서 그 XIP 물량 이동하는 게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3초 이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국경을 넘어갔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거래소로 갔으니까. 그래서 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간 거는 마찬가지로 필리핀 쪽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어카운트로 필리핀 법정화폐를 교환해서 바로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이게 총 걸린 시간이 2분 이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3초 이내에 끝나고, 여기 어카운트에 넣고 이쪽에서 처음에 이제
어카운트 넣어갖고 하는 게 다 합쳐서 뭐 대략 지난번에도 데모 때 2분 정도 걸렸다고 하죠. 자, 이겁니다. 이거를 설명한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설명한 거고, 또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그 코인스 필리핀 여기에서도 여기 CEO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짤막한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10일 날 발표한 그 세이빙 코스트 보통 40%에서 70% 된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엑스라피드 사용을 위해서 파트너로 비트렉스 그리고 비소, 코인스 필리핀 이 세 군데가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대한 소식이냐, 그리고 이 소식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걸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 요거. 첫 번째,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시사하는 바, 그리고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거래소가 어느 국가께 추가됐는지가 중요해요. 보시면은 멕시코, 하나 비소 멕시코죠. 또 하나는 필리핀이죠. 세 번째겠네. 비트렉스 미국, 두 번째 비소 멕시코고요. 세 번째 코인스 필리핀이에요. 오피셜하게 파트너로 들어왔죠.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최소한 오피셜하게 발표 안 한 곳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약간 잠재적으로 놔두고 오피셜하게 밝힌 내용으로만 봤을 때 최소한 이 세 군데 국가끼리는 엑스라피드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필리핀 보낼 수 있고, 또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엑스라피드 써서 미국에서 멕시코 통해 가능하고, 멕시코도 필리핀 가능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이 지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국가를 언급을 했는데 왜 제가 국가를 언급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정답은 지금 옆에 보이시는 표에 나와 있어요. 자, 2017년 송금, 레미턴스 액수의 순이에요. 보이시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얘는 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탑이었죠. 1등이 어디죠? 인도. 2등 중국, 3등 필리핀, 4등 멕시코. 이렇게 돼요. 얘네 둘이 합쳐야 인도 하나를 감당 못하네요. 이거 둘이 플러스 해도 얘가 더 커요. 인도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지금 요 3, 4등이 엑스라피드 쓸 수 있는 그게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요 규모가 굉장한 거죠. 단위 써있죠? 빌리온 달러예요. 그러면 합쳐볼까요? 이 표를 토대로 64 빌리온 단위예요. 여기 이쪽에다 붙여야겠다. 달러고 빌리온 단위 B 640억 달러예요. 이거는 원화로 표기하면 여기다 대략 1000 곱하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600조인가요? 640조 정도 되겠네요. 더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640조 맞나요? 검증 1000 곱해봅시다. 아니 잠깐만 640조 아닌 것 같은데? 6400억 조 64조 64조 정도 되겠네요. 근데 뭐 원화로 표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계는 달러 중심인데 달러로 그냥 얘기를 하죠. 어차피 볼륨 표시도 다 달러 기준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그냥 표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이거 대략적으로 나누죠.
65일인데 2가 좀 안되네. 그냥 1이라고 가정합시다. 하루당 1억 달러 가정하면은 생각보다 적네. 그래도 이만큼 볼륨이 추가된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이 거래소 가까이, 거래소 통해서 거래하니까 이 거래소 XRP 거래량도 추가될 거고, 이쪽에 그죠? 2배로 추가되겠죠. 4989니까 볼륨으로 곱하기 2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냥 간단히 볼륨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말씀드린 건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송금시장의 3, 4등을 먹고 있는 애들이 지금 엑스라피드 공식 오피셜로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쓰겠다는 얘기죠. 초창기 실사용 시작할 때. 그게 어메이징한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막 이런데 인도네시아, 이거 어디요? 방글라데시 이런 데면은 규모 엄청 작잖아요. 둘이 합쳐도 22밖에 안 돼요. 멕시코 하나도 안 돼요. 이러면은 우리가 또 이러겠죠. 이거 언제쯤 한번 허리를 펴려나. 뭐 내년쯤에는 멕시코나 필리핀, 인도, 중국을 포함하려나 막 이러고 있겠죠. 기도하면서. 근데 첫 스타트부터 여기에요. 게다가 아시죠? 인도는 거기 금융 거의 다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시어를 거의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인도에 이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래소 있잖아요. XRP 취급하는 거래소. 이거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리플사 서로 엑스라피드 쓰는 거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래도 방아쇠 바로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엑스커런트도 있으니까요. 인도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짱인데 그러면, 그죠?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식에서 이제 알려진 그 거래소의 국가, 그리고 그 멕시코, 필리핀, 미국 통해서 어디가 사용될지 알았고, 그리고 해당 국가가 송금시장 규모에서 상당한 쉐어를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등수가 높으니까 이건 대단한 소식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구체화된 거에서 의미가 되게 커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어요. 엑스라피드 연말까지 쓸게. 언제? 연말까지. 이거 말고 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연말까지 이거 실사용 한다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연말까지만 쓸게, 이 얘기 이후에는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구체화된 걸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거래소, 중요한 건 거래소 확보인데,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이거 확보한 거를 딱 찍어서 표현했죠. 우리 막 거래소 생겼어도 아니고 오피셜로 세 군데 1, 2, 3을 얘기했죠.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국가 간에 쓸지도 대략 그림이 나왔고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엑스라피드 쓰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거래소예요. XRP를 취급하는 거래소여야 되고, 그 거래소가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쌍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마침 그걸 발표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거래소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은, 엑스라피드 사용하기 위해서 XRP에 기축거래소 필요하냐? 아니요, X입니다. 기축거래소 아니어도 돼요. 이것만 봐도 알죠? 비트렉스 기축거래소인가요? 아니죠? XRP만 취급하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법정화폐 쌍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리플사 협력관계가 되면 이제 엑스라피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겠다, 거래소로서의. 그러면은 되는 거죠. 네. 기축 거래소랑은 무관합니다. 엑스라피드랑. 더 중요한 건 XRP를 취급하고 법정화폐랑 쌍이 되는 거래소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리플사 얘기가 되는 거죠. 리플사 입장에서는 야, 니네 국가에 XRP도 쓰고 싶은데 그 통로가 되어주지 않을래? XRP 유동성 공급해준 통로가 되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제안을 먼저 이제 거래소가
했던 아니면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리프스한테 제안을 받던 간에 그렇게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그래 오케이 우리 해봅시다 같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겁니다. 아우, 이 소식 오피셜 들리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제가 엑스라피드 사용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 말씀드렸잖아요. 지표 첫 번째 뭐였죠? 페이먼트 볼륨이었죠.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소 간에 XRP 이동이 있기 때문에 페이먼트 볼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용이 많이 될수록. 요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TPS. 마찬가지로 페이먼트가 처리될 때마다 TPS도 올라가겠죠. 요거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어제 오피셜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비트렉스랑 빗소랑 그리고 아까 얘기한 코인스.ph? 예. 얘네 볼륨 상태 잘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엑스라피드 사용량 증가하면은 이 새 거래소의 볼륨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겠죠.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얘네들 볼륨이 뭔가 평소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개입을 했다,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볼륨이 지금 많이 올랐다, 평소보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짐작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기다리던 무언가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거 다 통째로 지금. 그래서 조만간일 것 같아요. 이제 이것까지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제 당장 실사용이 코앞이란 얘기와도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면 4달이에요, 진짜. 길면 4달.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좀 늘어진 감이 있는데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뭐 처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목도 계속 아프고. 아무튼 여기까지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어딨냐, 그 질문 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만 마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이 거래소 간에 이동하는 건 어차피 XRP 레저상에서 XRP 이동하는 거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얘랑 얘 사이는 이제 어떻게? 뭘로 이렇게 전달을 할까요, 돈을? 얘 같은 경우는 멕시코 돈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거래소로. 얘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있던 이제 박건의 필리핀 법정화폐가 금융기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연결하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낵맨이 얘기한 거를 기초로 말씀드릴게요. 스낵맨이 얘기한 시기가 아마 작년 말이나 올해 초예요.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스낵맨이 얘기한 거는 해당 금융기관이 엑스라피드를 쓰거나 5월 ILP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엑스라피드를 같이 쓰는 기간이면은 얘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원 트리거 형태예요. 작동 방식이. 예를 들면은 이런 버튼이 있다고 합시다. 엑스라피드 스타트 버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누르면은 내부 로직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거 한 방에 그냥 설계돼 있는 대로 막 실행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라피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낵맨이 얘기하는 거는 요거를 같이 쓰는 기간이면 되고, 이거를 엑스라핏 쓰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면은 ILP 통해서 전달이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어제 뉴스, 어제 오피셜 뉴스에는 이 FI들, 금융기관들이 거래소에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약간 추상화 레벨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정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스낵맨이 얘기했듯이 요걸 통해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추가된 거래소들 뭐 ILP를 통해서 어떤 금융기관과 연결이 돼 있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피셜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으니까. 네, 궁금하신 부분은 아직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 스낵맨이 얘기한 것과 어제 뉴스를 통해서 얘기한 요것들을 통해서 대충 가늠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좀 더 기다려서 오피셜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제 들린 소식은 엑스라피드 사용을 위한 마켓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줄 거래소, 필리핀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가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해당 국가들이 송금시장에서 3, 4등을 먹고 있는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까 액수는 보셨죠? 빌리언이요. 몇십 빌리언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송금시장입니다. 3, 4등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어제 설명드린 최저 사용 조건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 역할, 그러니까 XRP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역할을 통로를 해줄 이런 거래소들이 필요한데, 마침 어제 바로 발표를 했어요. 이 거래소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이제 다 갖춰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냥 땡기면 돼요, 총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예전부터 막 주구장창 외우던 SBI VC, 걔네는 클라우드 기반의 엑스커런트 갖고 있고요. RC 클라우드라고. 그리고 이번에 SBI VC가, 얘는 오피셜하게 오픈한 건지 아닌지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잠수 타고 있죠.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튼 이제 사용자들한테 계정은 만들어줬지만 아무튼 입출금이 지원이 안 돼요. XRP에 대해서. 그게 돼야지 이제 지금처럼, 지금 말씀드린 비트렉스나 비소나 이제 코인스 필리핀처럼 XRP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SBI VC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곳을 터뜨렸어요. 지금 미국? 아니 비소까지는 의외는 아닌데 필리핀은 진짜 의외였어요. 저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예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발표돼서 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게 터졌다는 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약 내용 확인한 걸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죠. 기존에 얘기했던 걸 생략하고 새로운 것만 말씀드리면 그 세 개 거래소 볼륨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거래소가 추가되면은 그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약간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 기축거래소 생기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엑스라피드에 관련된 소식이 궁금하다, 그런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시다면은 거래소에 XRP가 상장되는지, 어떤 거래소에, 그리고 해당 거래소에서 이제 XRP를 해당 국가 법정화폐랑 쌍을 짓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갖춰져야만 지금처럼 비트렉스나 비소, 코인스 필리핀처럼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엑스라피드의 통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되게 많아요. 그 아링톤 아재 지금 설레발 쳐놓은 거 있죠. 아직 결말은 안 났는데 바이낸스랑 뭔가 리프사 직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 동안에 아마 밝혀질 것 같은데,
그 소식 관련된 것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렸고, 그거 말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최소 한 곳 이상의 은행이 쓴다고 했잖아요, 엑스라피드를.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SBI 그룹이 컨소시엄을 엮은 그 40몇 개의 은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가 가능성 제일 높긴 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걔 또는 산탄데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만간 설명을 드릴게요. 산탄데르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식들 다음에 차근차근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